원의 방정식 부분이죠. 원방정식이라는 거는 원의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합시다.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원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취라는 말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찍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부분에서는 뭐 발자취, 그러니까 첫눈이 왔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안 밟은 땅을 지 혼자 밟고 지나가면 자기 발자국이 남죠. 그러한 발자취라고 할 때 흔적입니다. 지나가는 흔적들. 그러니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홀라당 다 찍어봤더니 그 점이 찍혀졌던 흔적들이 만들어진 도형이 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모임 이 말이에요. 이때 이 정점을 원의 중심, 그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의 길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원의 정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의 성질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서 원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모든 도형은 좌표 평면 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직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원이라는 도형도 마찬가지죠.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원의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요. 여기 중심이 A, B, 그리고 이 원 위에 싸돌아다니는 한 점이 P라고 하고 이게 X, Y에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X-A 해서 제곱에다가 플러스 Y-B 해서 제곱한 거 걷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 거리가 반지름 R이어야 되죠. 따라서 양변 제곱해버리면 X-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B의 제곱이고 그게 R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뭐 원에 대한 원방정식이 되겠죠. 이러한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x, y들을 모아놓으면 그 흔적들이 원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뭐도 하나 추가를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한 거는 xy에 관한 1차식은 직선이라는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xy에 관한 2차식은 엄밀히 말하면 1차 부정방정식, 연립해서 근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직선 2차 부정방정식이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xy에 관한 2차식은 원이라는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준형, 그 다음에 일단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양변을 제곱해서 구한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심이 1,2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x-1제곱 플러스 y-2제곱이 3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되겠죠. 자, 원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표준형을 전개한 식을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는 외워줄 게 1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떠한 방법들을 쓰게 되는지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원의 중심 또는 반지름이 주어진다면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세 점이 주어지면 조금 귀찮습니다. 세 점이 주어지면 얘를 일반형의 형태로 놓고 주어진 세 점의 좌표를 방정식에 대입한 다음 ABC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얘는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림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자, 그 위에도 좌표축에 접하는 원에서 뭐 나와 있는데, 아이고, 이게 좌표축에 접하는 원 역시나 옆에다가 땡땡 해서 그림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부터 보는데요. 자, 혹시나 니네가 선생님이랑 같이 2학년 올라가서도 또는 고3이 되어서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다면 그때 돼서 다시
내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잘 들어요. 그때 돼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하고 있어도 아마 지금 내가 해준 얘기가 얼핏 생각이 날 겁니다. 초등학교는 산수계산만 잘하면 돼. 알겠지? 중학교는 문자가 들어간 식을 정리하는 것 플러스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감과 좌표 평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부등식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돼. 고등학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전제 하에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식의 형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필요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1학년 때 드립다 외워놓으면 1학년 때는 티가 안 날지도 몰라. 알겠니?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애가 학교 시험 쳤을 때 어쩌다가 실수로 한 개를 틀린 거나 알겠니? 외워서 풀던 놈이 운 좋게 시험 치기 전날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맞춰갈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그 과정들이 쌓이고 하면 엄청난 실력의 차이로 다가올 겁니다. 알겠죠?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엄청난 실력의 차이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해서 괜히 이상한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에 다음 방정식 중 원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얘를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서 풀 겁니다. 해설지에 나와 있는 설명들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거예요. 자, 1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그게 3이래. 그러면 이 식을 보면서 만약 얘가 원이라면 뭘 계산해서 얘가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알겠니? 그냥 넘겨놓고 r이 0보다 크면 됩니다. 넘겼더니 반지름자리 r제곱이 3이니까 그럼 얘는 원이 되겠네요. 그딴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냐? 자, 얘는 이 식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요. x, y에서 0,0까지 거리를 쟀더니 그게 루트 3입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0,0은 위치가 정해진 정점이고 x, y는 싸돌아다니는 동점입니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럼 x, y는 좌표 평면이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단 무슨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 0,0에서 거리를 쟀을 때 루트 3이라는 조건은 무조건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점들을 찍으면 뭐가 되지? 원이 되겠지. 그지? 다시 이번에 3x의 제곱이고 걷다가 플러스 3배의 y-2 해서 제곱이고 얘가 1이래. 근데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여기 곱해놓은 꼬라지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고 그게 3분의 1입니다 라고 고치면 되겠죠. 이 식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x, y에서 어디까지? 0,2까지 거리를 쟀더니 그지? 그게 얼마야? 루트 3분의 1이죠. 물론 뭐 유리해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럼 얘는 어디야?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루트 3분의 1이 되는 원이죠. 3번 x-4의 제곱이고 플러스 y-3의 제곱이고요. 이게 2래요. 얘는 뭐 고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지? 얘는 x, y라는 점에서 4,3까지 거리를 쟀더니 그게 루트 2가 된대요. 그 말은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입니다. 이 말이죠. 자, 4번 x-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2 해서 제곱이고 그게 넘기면 2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x, y에서 1,2까지 거리고요. 그게 루트 2죠. 역시나 마찬가지 원이 되네요. 5번 x제곱에다가 플러스 3y의 제곱이고 는 3입니다. 그러면 얘는 봐봐. 원이라는 도형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잰 것이 반지름의 길이로 항상 일정한 점들의 자취, 점들의 흔적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5번 식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식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기 얘가 있잖아. 3이라는 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언제 이런 게 들어갔냔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홀라당 이항에서 우변이 전부 다 양수가 되면 이거 R제곱이 양수니까 그지?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여기 뭐 보기에는 없지만 만약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이고 플러스 3이 0 이거는 원이 되니? 라고 물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그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0,0에서 x, y까지 거리를 쟀더니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 점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거리인데. 그렇지? 그치?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면 허수예요 얘는. 그럼 이거 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에 맞춰서 식을 접근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원은 방정식의 표준형을 외워가지고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다라는 걸로 찾아줄 필요조차 없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